안녕하십니까 8.15 가족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찐시황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뭐 간밤에 미 증시 좀 나쁘지 않았고,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조금씩 좋아지는 듯한 흐름을 보여줬던 한 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 상황 체크 한번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시장에 일어났던, 한 주간 일어났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은 뭐 코스피는 바닥을 좀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현재 이제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의 바닥 구간, 이런 구간들을 이탈시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결국 지금 어떤 이런 추세대 하단 자리에서 방향을 위로 잡아주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요번에도 어김없이 일단 이런 가격단을 지켜주면서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의 이제 상단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들끼리 대략적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저점은 이렇게 이제 잡혀 있고 고점은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될지는 미래의 일이라 제가 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예측을 해보자면 굳이 이런 어떤 저항 구간을 뚫어내고 난 이후에 점진적인 상승 흐름으로 올라갈 거다. 3000포인트를 넘어가고 뭐 3100포인트까지도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증시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 가능한 건 뭐냐, 이 하단의 추세대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과 이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뭐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좋지 않지만 해외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많이 올라서 좀 불안한 부분들 이런 거 생기실 수는 있겠지만 있는 현상 그대로 놓고 본다라면 글로벌 증시는 뭐 지금 현재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다우존스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그냥 꾸준하게 계속 상승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트렌드 라인을 살짝 돌파를 했다가 조정을 줬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역시 우상향 흐름의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흐름 너무나 지금 좋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뭐 니케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해외 글로벌 그 좀 선진국들 뭐 증시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좀 아쉽게도 많이 빠져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영향을 좀 받다 보니 중국 증시도 좀 좋아야 되는데, 금요일 날은 중국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한 1% 넘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급격하게 또 빠지면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의 큰형님인 미 증시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기조에서는 국내 증시가 이번 저점을 만들었던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저점 자리는 이제 지켜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을 만들 때는 우리가 진바닥을 확인할 때 보통 쌍바닥을 찍었냐 아니면 뭐 쓰리바닥을 찍었냐 이런 걸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전저점 구간 지켜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일단 저항이 잡혀 있는 부분은 이러한 어떤 트렌드 라인,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트렌드 라인을 저항으로 아마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255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에 이야기를 드렸던 요런 그 우리 블랙 먼데이 겪었던 요 날 있죠. 요 날 이후에 저점을 만들어줬던 구간을 지켜냈던 그런 저항이 있었는데, 그 저항을 지금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로 좀 수렴해가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색 라인이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 2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주가가 이렇게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고 방향을 상승으로 이제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11월 달에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디까지는 예측이니까 그게 맞아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지수는 이제 바닥을 잡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바닥을 잡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11월 남은 기간이 한 주 정도, 5거래일 정도 남았거든요. 이 5거래일 동안 과연 어느 정도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을 보면 여전히 파동으로는 하락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하락 추세에 놓여 있지만 일단 저점을 지켜냈을 때는 이게 바닥을 만들고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 요 안에서의 흐름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큰 상승이 나와주면 참 좋겠지만 이건 베스트 시나리오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큰 폭의 폭락은 사실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전략은 시장이 어느 정도 양호하다는 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거기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쨌든 뭐 양호하거나 아니면 뭐 상승으로 이렇게 놓고 어떤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투자금을 좀 세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은 현금 비중을 조금은 더 늘리셔도 되지 않겠나. 전체 100이라는 투자금이 있으시다면 기존에 한 40 정도 현금 유지하고 계셨다. 그러면 지금은 한 30 정도로 현금 비중을 좀 낮추시면 좋을 것 같고, 뭐 20까지도 저는 낮추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지수가 바닥 구간에 있으니까 어떤 투자의 입장이시라면 이런 구간에서 괜찮은 종목들 저점단에 매수를 해두신다면 어느 정도의 상승은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12월 되면 또 산타랠리 나오냐 이런 얘기 나오겠죠. 나올 가능성 좀 높다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장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 지난주에 있었던 이벤트 중에서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벤트는 결국 헬스케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얘기를 많이 해왔던 알테오젠이 이슈가 좀 크게 나왔죠. 알테오젠의 어떤 좋은 이슈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트렌드 상단을 돌파를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이 크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고점 대비 이 하락률을 보면 자, 이렇게 한 40% 정도가 지금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40% 가까이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을 또 보시면 하루 만에 당일날 급락이 나왔다 바로 반등을 줬었죠. 이게 한 23%의 반등이 나왔는데, 시가를 하락하면서부터 그냥 음봉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구간에서 뭐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점을 이탈하거나 요 저점을 이탈하면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 대응 전략대로 뭐 하셨던 분들은 다행이시겠지만, 또 어떤 그 기업의 재료나 이런 걸 보고 또 희망회로 돌리셔가지고 계속 버티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점단에 매수를 하셨다면 또 괜찮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이 좀 대다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알테오젠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냐. 일단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저는 알테오젠 끝났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난리 부르스를 치겠지만 돌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예전에 어떤 주도주의 대장격이 죽을 때 흐름이 나오는데, 보면 우리 에코프로 2차전지 섹터를 견인을 했던 에코프로가 죽을 때 어떤 그림이 나왔었냐. 이 종목도 바닥권 대략 여기 횡보했던 요 가격단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가격이 지금 뭐 이제 액면가가 변하면서 바뀌긴 했지만 26,000원, 25,000원 거기서 이제 첫 거래가 크게 터진 날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3만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3만원짜리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30만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부터 끝났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10배가 올랐다는 거죠. 10배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왔는가를 한번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38%, 거의 39%. 아까 전에 봤던 알테오젠과의 하락폭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보통 이제 이 단기간에 급락이 30
35%에서 한 40%가 나오면 그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자주 보여요. 그래서 크게 빠졌던 거를 저점 매수해서 단기 반등을 노리는 어떤 전략, 그것도 단기 반등은 이런 주도주 대장이나 인기 있는 종목들 같은 게 굉장히 크게 나와요. 여기서 반등 나온 게 이 폭이 30%가 넘어갑니다. 35%가 되는 그런 폭이거든요.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져내려가는 그림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떤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들의 주도 섹터의 주도 대장, 그러니까 주도주, 이거의 어떤 그 끝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이런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상승해서 한 시장도 그렇고 한 20%가 빠지게 되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알테오젠 돌아가서 저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요. 어떤 트렌드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던 흐름을 이탈하는 모습도 나왔고 좀 전에 그 보셨던 그 흐름대로 40% 가까이 빠졌고 다시 반등을 줬는데 지금 내려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자리는 바로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그 저점 자리, 그러니까 어제 그 목요일 날의 저점이 될 겁니다. 요 목요일의 저점을 이탈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뭐 호재가 나오거나 이러면 반등은 주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런 상승 흐름대로 이 추세대로 계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신고가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어떤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구간에서의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가격 공방이 꽤나 이제 크게 있었던 이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요 보시면 요 자리를 지금 지켜내고 반등이 한번 줬었는데 지금 밀렸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올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후에 주가를 보세요. 급락 이후에 주가가 상승으로 쭉 만들어내는 그림이 나와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락 이후에 상승으로 만들어가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 금요일날 나온 시그널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죠? 루머가 현실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 급락이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살아나려고 하면 이 음봉을 감싸주는 양봉이 하나가 큰 게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감싸주는 양봉이 나와줘야 되고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점진적으로 21선 위로 올라서면서 가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실 거고 또 뭐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제발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알테오젠이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거래가 터지면서 저항단을 처음으로 돌파했던 가격단이 어디였냐 보시면 바로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거래가 이제 없던 종목이 거래가 빵 터지면서 터져 올라왔죠. 그러면 요 캔들 내에서의 어떤 가격단을 생각해 보면 뭐 48,000원, 45,000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5만 원이라는 가격단까지 갔다는 거. 결국은 10배가 올라서 지금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부분이니까 신고가 가는 종목이면 목표가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언제부터 이게 꺾일지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 고점에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데 그거는 뭐 신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어떤 이 고가권에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때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흐름이 깨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배가 올랐다. 그걸 기억을 하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10배 오른 거를 저는 이제 신고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신고가 매매가 주력이고 신고가 매매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좋아하고 그런데 10배 오른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전략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서서 가는 그림이 안 나오면 저는 헬스케어는 일단 주도 섹터에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에게 많은 수익들을 줬었고
또 시장을 주도해 오면서 안 좋은 구간에서도 이런 뭐 비빌 언덕이 있었던 뭐 그런 섹터다라고 하면 이제는 점으로 가는 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런 상승, 내려갈 때 또 이런 하락 파동들이 만들어지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에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걸리시거든요. 이게 혹시나 이렇게 올라오더라도요,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확률보다는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뭔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시총 20조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거는 머크사에다가 이렇게 SC 제형 관련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로열티 받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거고 이익이 발생할 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산정되면서 기대감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 기대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왔던 가격단이 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 알테오젠이 새로운 또 조 단위의 그런 로열티나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또 거래처를 뚫어낸다든지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게 있다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뭐 사실상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뭐 20만 원이나 15만 원대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혹시나 나온다라면 일단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시고, 내 매수가가 왔을 때 탈출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아마 여러분들 이번 반도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굉장히 큰 고생하셨던 거, 전력 설비들 고점에 물려서 굉장히 고생하셨던 거, 이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뭐 테마주나 사실 섹터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초전도체 고점에 물린 분들 지금 계좌가 박살나 있을 거고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큰 테마였었고, 우리 코로나19 때도 뭐 테마들 있었죠. 뭐 시젠 같은 거, 진단키트 고점에서 하락할 때 그런 것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이 오른 것들은 대응을 갖다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시젠에서의 고점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한번 볼까요? 시젠의 흐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흐름이 나왔던 거, 아까 전에 그 에코프로에서 보셨던 그 고점 흐름과 비슷하지 않나요? 자, 고점에서 이렇게 빠졌는데 보니까 얼마가 빠졌냐? 3.8%, 거의 한 40%, 35%, 34% 정도 빠졌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34%에서 40% 정도가 일단 급락이 나오고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위로 돌파를 하고 돌려내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시젠도 마찬가지예요. 시젠도 바닥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10배 이상이 올라갔죠. 그런데 시젠은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결국 돈입니다, 돈.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거. 실질적으로 숫자가 이때 진단키트가 어마어마하게 팔리면서 그렇게 올라갔죠. 10배 가고 거기서 실적이 나오는데 엄청난 실적이 또 나와주고, 그러니까 숫자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게끔 찍히는 그 증가량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적과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좋아지니까 10배 넘는 그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감에 갈 수 있는 거는 저는 거의 10배가 한계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가끔 가다가 20배 가는 것들도 있고요. 뭐 우리 금양이라든지 뭐 리튬 관련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갔었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체 시장에 있는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 템버거가 나올 확률이 몇 개나 되는가? 템버거 나온 거 몇 개 안 돼요. 정말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적은 확률, 낮은 확률이거든요. 거기다가 10배 오른 게 20배, 30배 가는 종목들은 몇 개가 있느냐? 정말 어마어마하게 낮은 확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도를 하면서 그거를 그냥 가져가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그 대박을 노리다 보면 쪽박을 차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그 10배가 오른 종목에 정말 초입 구간에 잘 샀다. 뭐 알테오젠 같은 거 뭐 5만 원에 들고 있거나 6만 원에 들고 있거나 7만 원에 들고 계신 분들은 20배 노려볼 수 있겠죠. 그 수익을 담보금으로 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뭐 또 저 밑에서 나는 사갖고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또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반등 나오면 또 익절도 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또 나오게 되면 알테오젠도 한번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그림, 박스권 그리는 그림 나오면 희망회로 돌리지 마시고 잘 빠져나오셔서 우리 가족분들은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시장에 많이 있는 분들, 뭐 저희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고 우리 가족분들은 알테오젠에서 손실이 최대한 적게 나시고 수익 많이 나신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고민들을 좀 해보시고 주말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도 섹터를 이탈했다라는 부분을 하나 이야기 드리고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신고가 매매를 제가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종목이 이러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한다든지 아니면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상승 확률과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하락 확률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실지 한번 그 백테스트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승 확률은 54%입니다. 하락 확률은 44% 정도 돼요. 44%, 45%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이 정도 될 텐데 한마디로 54%로 절반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죠. 이게 여러분에게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올 확률과 뒤가 나올 확률은 5대5가 되겠죠. 계속해서 그 횟수를 돌리면 돌릴수록. 그런데 그동안의 어떤 그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의 그 굉장히 많은 종목들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로 확률로 봤을 때 54%는 이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이고 우리가 이제 카지노에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51%가 이상이 돼야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이 51%의 확률이 될 때 그 중간에 똥 뗀다고 하죠. 그 수수료 떼가는데 수수료 떼가는 걸 제하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바로 51%입니다. 그래서 보통 카지노에서는 그들이 이길 확률을 뭐 50.5%, 뭐 굉장히 낮은 확률입니다. 조금 더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카지노가 돈을 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54%는 엄청나게 높은 확률이다. 그래서 이런 확률에 제가 신고가 매매 베팅을 하는 거고 모든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다 하는 게 아니죠. 섹터의 대장이 되거나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신고가를 갈 때 그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개별 이슈로 가는 거는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스토리, 어떠한 시장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에서의 신고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확률적으로도 54%보다도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시장이 상승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락장에서 오히려 수급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잘 가는 종목으로 쏠리게 되고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데는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에요. 팔려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의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가는데 당연히 거기에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냥 우리가 주식이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그 매수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옷을 사러 갔는데 그 옷이 뭐 파카가 없어서 겨울이 추워지니까 따뜻한 파카를 하나 사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능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가격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고가 매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살펴봐야 된다. 신고가 매매가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물건을 할 때 하나 살 때도 그렇게 따져보는데 당연히 주식도 그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는 당연한 소리일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신고가 간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냐?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2020년도 고점을 돌파한 구간에서부터의 수익이 이만큼 난 거고요. 여기 밑에서 이렇게 방향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이때가 9월이니까 그 52주 신고가는 1년짜리 신고가거든요.
자, 1년 전에 고점 9월 달이 요 구간이 되겠네요. 그죠? 9월 달이 요 구간. 그러면 여기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던 시점 9월 달에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으니까 요런 고점을 이제 돌파한 이후에 시세가 얼마나 나냐? 요때 당시에만 해도 25%의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나서 빠졌죠. 물론 뭐 이렇게 이제 또 움직이다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큰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시세가 어느 정도 올라왔냐 보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때만 샀어도 250%의 상승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250% 다 먹었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상승 구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매매를 해야지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 뭐 반도체 단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 제가 신고가 갈 때마다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지만 좀 뭐 실질적으로 탄탄한 종목들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 2015년부터의 고점이었던 2021년도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때 반도체가 좋았죠? 섹터가 좋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360%, 350%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사고 팔고를 했었으면 괜찮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서도 거의 한 34%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네요. 자, 그래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뭐 이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말 그 시장에서 주도 섹터에 있던 종목들이 신고가를 가고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왔느냐를 쫙 이제 자료를 모아놓은 거를 한번 풀도록 할게요. 그거 뭐 제 매매 일지에서 다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요즘 시간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못 하고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카페에다가 그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요번에 오르는 것들 원전 관련해서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 방송 드리면서 한쪽 귀퉁이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력이 지금 부족한 이 이야기, 전력 부족, 이거는 지금 진행형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시장에서 언제든지 부각이 되고 여기에 대한 매매 아이디어는 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들이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고, 유리기판이라든지 아니면 ESSD 같은 것들도 계속 부각이 될 때마다 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짜서 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을 보면, 자,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우량한 대형주 중에 하나일 테고요. 뭐 한국전력 당연히 뭐 들어갈 거고, 우진엔텍 뭐 이거는 좀 밑에 있죠. 그 다음에 G2파워 이제 막 밑에서 올라와 갖고 저항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BHI라는 종목은 어떤가 한번 봐봐요.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1년 전, 2년 전 저항을 다 돌파를 했고, 지금 보면 2012년도, 2011년도 뭐 이런 저항도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역사적인 신고가, 이 2009년도의 고점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너무 오래전이니까 매물이 여기 물려가지고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좀 가볍게 어떤 심리적인 저항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2주 신고가를 넘어서는 시점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런 구간이었죠. 자, 여기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조정, 그 다음에 재돌파가 나오는 이 시점, 이걸 뭐라고 해요? 이렇게 놓고 올라오다가 돌파를 하고 밀렸다가 재돌파가 나온 거, 이거 커브드 핸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뭐 제가 커브드 핸들을 엄청나게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책에서 봤던 내용, 지나가면서 봤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여기도 봐봐요. 여기 이렇게 돌파해놓고 커브드 핸들 모양 만들었다가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마법의 공식처럼 이렇게 되면 커브드 핸들이 나오면 다 올라간다? 아닙니다.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고 이탈 나왔을 때는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지금 몇 %가 올랐나 한번 보니까 이러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고점까지 61%가 올랐네요. 이거 제가 한번
그 매매했던 내역들을 보여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매매를 하고 있어요. 왜? 신고가고 상승 추세고 수급이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원전이라는 재료가 붙어 있고, 그죠? 신고가고, 그러면 484848 할 수 있습니까? 사서 그냥 가져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기 성향이 그렇게 맞다라면. 근데 저는 매매를, 그러니까 뭐 미술을 저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쭉 끌고 가기보다는 그 파동들을 이제 좀 많이 다 먹으려고 하는 부분이죠. 물론 이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아쉬운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주식을 보유하면서 생기는 그런 리스크를 이제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선택의 부분이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괜찮아요. 최근 들어서 투신들이 조금 팔고는 있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신고가 들어가면서 들어왔던 사모펀드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수급 내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신고가에 들어가는데 수급도 좋고 수주도 나와 있고 실적도 괜찮고 내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150억에서 200억, 290억, 300억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신고가를 가고, 거기에 모멘텀이 원전이라는 AI 시대에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그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신고가 가는 것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최근에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그러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죠.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들 보시면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돌파하고 다시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우리 아침에 공부했던 거 뭐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면 거기에서 이제 지지 저항을 찾아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건데, 이러한 어떤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으면 지금 수익일 거고, 이러한 어떤 박스권을 또 하나를 잡아서 돌파를 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뭐 금요일 같은 경우 수익으로 마감을 했겠죠. 그러면 이거를 짧게 팔 수도 있겠지만 그냥 수익금 담보, 내가 산 가격을 손절가로 잡고 끌고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 타고 쭉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스윙 전략이 되는 거고, 거기서 모멘텀이 안 끝나고 계속 가. 계속 조선 수주도 나오고 막 계속 올라가. 뭐 추세가 안 무너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장기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몇 프로 올랐죠. 물론 뭐 현대중공업이 뭐 200%, 300%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고가를 갔을 때 그런 큰 시세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매 전략으로 뭐 크게 몇백 프로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HD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이제 분할하고 나서 상장돼 갖고 이렇게 박스권에 있던 요 그림에서 고가를 돌파한 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 수익이 얼마나 올라왔나 보세요. 자, 40%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이거 20조짜리가 40%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차트를 이렇게 한번 놓고 보자고요. 이렇게 10만원짜리가 15만원에 왔네. 50%가 넘게 오른 거죠. 아,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맨날 올라간 것만 저놈 나와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 제가 처음 방송 이 8.15 나왔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바닥에 주식 바닥주를 찾아다니면요, 인생 바닥에서 못 벗어나고 이렇게 신고가를 찾아다니면 수익이 팍팍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어요? 신고가 가는 걸 해야 돼요. 물론 바닥주에 있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땅굴 파고 내려가면 답이 없어요. 근데 바닥에서 샀는데, 예를 들어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뭐 저점에서 샀어요. 근데 그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리스크 관리 안 합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한 가격의 10%가 빠진다라는 원칙을 잡고 있고, 그게 바닥주를 샀는데 마이너스 10%가 났으면 일단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에 공략을 하는 뭐 그런 전략을 취하든지, 바닥주를 할 때 신고가 매매를 할 때 내가 매수를 했는데 내가 산 가격에서 10%가 빠져. 그러면 일단 뭔가 잘못됐다 진입자리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손절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공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바닥에서 사도 손절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갈 때, 위에서 샀을 때 50%가 오른 상황에 샀을 때
내려간다, 10% 내려간다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예시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나 여기서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동전을 던졌는데 앞이 나올 확률, 뒤가 나올 확률 50대 50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대응의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 그러면 위에서 이거 50% 올라서 사는 게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그거는 무섭다라는 거는 내 감정인 거고, 그죠? 내 감정을 왜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거를 집어넣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이게 막 이 회사의 어떤 사장이 너무나 기부를 많이 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돼. 돈을 벌려고 하는데 왜 그런 걸 따지죠?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아까 제가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도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의 확률은 54%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통계치가 나냐? 뭐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다 얘기 드리면 이거 1시간 만에 방송이 안 끝납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확률이 높다.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올라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샀는데도 뭐 100이면 100 다 가는 게 아니니까 안 될 때는 10%의 손절을 보고, 아까 전에 보셨죠? 신고가에서 올라가는 얼마나 폭이 올라갔는지. 지금 현대중공업만 해도 40%가 올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는 손절, 올라갈 때는 20% 수익, 그러면 손익비가 1대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10% 손실 나는 거를 잘라냈을 때 10개 중에 5개를 잘라내요. 5개는 수익이고 5개는 손실이야. 손실인 거는 10% 손실 보고, 수익인 거는 5개는 뭡니까? 20% 수익을 봐. 그러면 계좌가 여러분 마이너스가 나겠습니까? 플러스가 나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 시간에 오늘 어떤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어떤 분이 주식은 그냥 바닥에 사서 갖고 있는 게 제일 좋다, 이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 분들은 또 사실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냥 내가 계좌에 돈이 벌리고 있으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바닥에 사서 기다려갖고 돈이 벌리고 그게 꾸준하게 수익으로 쌓여가면 그 방식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손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HD 현대중공업 같은 건 이제 하나의 예시고,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아침마다 이제 제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나 재료들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징적으로 우리가 산업에 대해서 보고 여기를 꼭 봐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또 찐시황에서 얘기 드릴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렇게 산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신고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왜 그러면 그 종목이 신고가에 가고 있는지, 어떤 모멘텀으로 가는지, 시장은 지금 원상 폭격하듯이 머리를 쳐박고 있고 거기서 반등이 조금 나오는데 이 종목은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네.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 KT라는 종목도 지금 아침마다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 저점, 이렇게 급락이 나온 구간에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를 지켜내고 지금 다시 방향을 돌렸어요. 그죠? 그리고 앞에 고점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단기 스윙이나 아니면 또 더 길게 스윙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또 중공업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있네요. 그죠? 삼성중공업. 이것도 지금 신고가 가기 직전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신고가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HD 한국조선해양. 이게 이제 제가 저 밑에서부터 요 신고가를 들어갈 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린 거죠. 요 자리가 돌파 나올 때 밸류적으로 제일 싼 게 이거고, 나머지는 밸류적으로는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포워드 실적 암만 갖다 땡겨도 2년치 땡겨도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인데 AI 산업이나 혁신적인 어떤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도 하고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도 하고 있고 한국이 조금 더 잘하는 건데 밸류가 굳이 높은 거 그런 거 왜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봐봐요. 여기 돌파한 자리에서부터 50% 60%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 저런 구간에서 내가 못할까? 그러면 결국은 그 마음가짐 자체가 손절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많이 오른 거 거기서 물리면 망한다, 테마주 하면 바닥에 다시 원점 온다, 그딴 소리가 왜 필요해요? 올라갈 때 팔면 되지.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하다가 수익 나다가 알테오젠처럼 추세 꺾이면 이제 안 하면 되잖아요. 손절해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미래에 일어날 걱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올라간다라고 막 8천만 원부터 얘기 드려갖고 지금 1억 3천까지 왔습니다. 5천만 원이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그때도 무서워서 떨어질까봐. 왜 그 떨어질까봐 무섭죠? 물릴까봐 그렇잖아요. 안 물리면 됩니다. 안 물리면.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물릴까봐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리는 걸 제거한다. 어떻게? 손절로. 답 나왔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금방 배우신 거예요.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느냐, 실행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 드리는 거 하도 좀 뭐 위에서 물려갖고 알테오젠 때문에 손실 나신 분들 많다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 보세요. 한전 KPS도 지금 뭐 이게 거래대금은 좀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지만 52주 신고가고 앞에 이제 여기 돌파하게 되면 역사적 신고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한마디로 방향이 위로 가고 있는 것들을 그 신고가에 들어가는 시점을 결국 매수 어떤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걸 신고가 매매라고 하는 거고요. 돌파 매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한화엔진인데 이거는 신고가를 앞두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있다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는 거고, 이 종목이 있죠. 성광밴드. 요게 이제 제가 금요일날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좀 크게 나온 종목인데, 상대적으로 금요일날은 좀 잘 잡아놓고 크게는 못 먹었습니다. 예, 좀 짤짤하게 먹다가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인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금요일 매매한 것 중에 제일 크게 수익이 났고, 요게 왜 공략을 했냐? 신고가라서 그래요.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고 있었고, 금요일날 아침에도 그 매매 전략에 성광밴드 들어가 있었죠. 하나오션하고 뭐 몇 개. 그 중에 이제 HD현대력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고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신고가 갱신하고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 중에서 이렇게 조선 섹터들이 다 위로 올라와 있고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들이었잖아요. 좀 전에 차트로 다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성광밴드가 아침에 가장 먼저 고점을 돌파했고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하게 아침부터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일별 프로그램 매수를 보면요, 오전에 이런 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수급적인 그냥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그 중에서 지금 시세가 어떤 게 오늘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냐. 성광밴드네. 제가 성광밴드 아침에 시초가에 잡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올라서 잡았겠습니까? 올라서 잡았어요. 여기 6%, 7% 돌파하고 갈 때 잡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아침에 나오다가 쫙 달라붙는 모습을 보고 이거 기관 아니면 외국인 아니에요. 개인들이 프로그램 잘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사겠구나 라는 생각에 샀습니다. 저는 신고가 매매를 하니까 신고가에 데이터가 쌓여 있겠죠. 보통 소형주들이 신고가를 갈 때 상가 가는 경우들도 있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 종목을 다른 매매들보다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갔고, 앞에 매물이 없으니까,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뭐 금요일날 수익이 좀 크게 났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것도 뭐 수급 내용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기업이 뭐 최소 망할 회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기업이 돈을 어느 정도 버는가. 와, 2024년도에 실적을 추정치를 보니까 547억이네. 밸류 간단하게 계산한 거 얘기 드렸죠. 곱하기 10, 5,470억이 시가총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올라서 지금 20% 올라서 5,800억이니까 뭐예요? 제가 사는 구간에서는 싸네? 내년 되면 더 올라가네? 내후년 더 올라가네? 이거 1, 2년치 땡겨오면 더 싸겠는데? 이해되셨죠? 자, 기준을 이렇게 잡고 신고가 매매들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문제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샀는데 사는 시점부터 얘가 급락이 나와서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확률이 54%인데 상승 확률이 나머지 뭐 46%는 빠지는 거 아니에요. 46%에 빠지는 거구나. 재수가 없었네? 손절. 그러면 이런 매매를 계속 반복했을 때 54%의 확률로 계좌가 수익날 확률이, 일단 계좌는 아니더라도 수익날 확률이 54%로 늘어나는 거고, 거기서 손익비를 어떻게 맞춰서 내가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면 계좌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찐시황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는데,
뭐 디테일적인 내용들은 좀 빠져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공부의 방향을 잡아서 본다라면 결국 여러분들도 답을 찾아서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연습하는 구간에서는 크게 지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해보지 않았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해갖고 뭐 몇 천만 원씩 지른다. 책임 누가 집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습과 거기에 따른 결과치의 데이터를 스스로 만드시고 매매 일지를 매일 작성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쌓아가시면 결국 여러분들도 국내 증시 그지 같아,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 먹을 거 많습니다. 그런 것들 꼭 참고하셔서 다음 한 주는 성공하신 투자를 하시고 그에 따른 결과로 저한테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던지 아니면 뭐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던지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던지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또 우리 활기차게 또 수익 많이 내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해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